오늘부터 제3과목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어떤 기계 영상을 보더라도 저건 협착점이네, 저건 물림점이군 하고 1초 만에 답이 튀어나오게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럼 수험생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두 녀석, 생긴 것도 비슷한 협착점과 끼임점부터 확실하게 비교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협착점부터 파헤쳐보죠.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세상에는 프레스처럼 거대한 힘으로 위에서 아래로 짓누르는 기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기계들의 위험은 칼날처럼 베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위험이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이 수직으로 짓누르는 왕복 운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협착점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기로 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베는 위험, 자르는 위험 말고 납작하게 만드는 위험을 따로 정의할 필요가 있었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협착점, 영어로는 스퀴즈 포인트의 정의는 아주 명확합니다. 왕복 운동을 하는 부분과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 왕복 운동과 고정된 부분이요? 네, 핵심은 바로 왕복 운동이에요. 피스톤처럼 위아래로 혹은 앞뒤로 움직이는 거죠. 아, 대표적인 사례는 역시 프레스입니다. 프레스의 위쪽 금형은 위아래로 왕복 운동을 하고 아래쪽 작업대는 고정되어 있죠. 네네. 그 사이에 손이 들어간다면 그대로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럼 시험을 위해 딱 정리해보자면 협착점 이퀄 왕복 플러스 고정 이퀄 프레스 이렇게 세 단어를 한 세트로 묶어 기억하면 되겠군요. 프레스에 눌리면 납작, 협착해진다. 이렇게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럼 이번엔 끼임점을 볼까요? 협착점이 누르는 힘이었다면 끼임점은 스쳐 지나가며 베는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 스쳐 지나가는 힘. 네, 빠르게 회전하는 연삭기 숫돌을 생각해 보세요. 숫돌 자체도 위험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회전하는 숫돌과 고정된 덮개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에요. 그 틈새. 그렇죠. 그 틈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절단에 가까운 상해를 입게 되죠. 이 회전체와 고정체 사이의 틈새 위험을 정의한 게 바로 끼임점입니다. 아, 이제 감이 좀 와요. 협착은 면 대 면으로 누르는 느낌이라면 끼임은 스쳐 지나가는 칼날 같은 느낌이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끼임점, 쉬어 포인트의 정의는 회전 운동을 하는 부분과 고정된 부분 사이의 틈새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입니다. 아, 이번엔 회전이군요. 네. 협착점이 왕복이었다면 끼임점은 회전이 키워드죠. 대표적인 기계는 방금 말씀드린 연삭기예요. 쌩쌩 돌아가는 숫돌, 즉 회전부와 그걸 감싸는 덮개, 즉 고정부 사이의 틈, 네. 거기가 바로 끼임점입니다. 그럼 끼임점의 공식도 나왔네요. 끼임점 이꼴 회전 플러스 고정 이꼴 연삭기. 연삭기 틈새에 옷자락이 낀다. 이렇게 기억하면 절대 안 헷갈리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엔 기계 부품이 혼자 위험한 경우와 둘이 같이 위험한 경우를 비교해 볼게요. 혼자인 녀석과 둘인 녀석이라 흥미로운데요. 바로 절단점과 물림점입니다. 먼저 혼자서도 위험한 절단점입니다. 이건 아주 직관적이에요. 네. 둥근 톱이나 띠톱처럼 날카로운 날을 가진 기계들이 있죠. 네, 있죠. 이런 기계들은 다른 부품과의 상호작용 없이 그냥 그 날 자체가 쌩쌩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험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날 자체가 위험하죠. 맞아요. 이 날 자체의 위험을 따로 분류해서 절단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 사이가 아니라 그냥 날, 커터 그 자체가 위험의 핵심인 거죠. 밀린 커터, 띠톱, 둥근 톱 날이 모두 그 자체로 절단점입니다. 칼날은 혼자서도 절단낸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럼 물림점은 파트너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이번엔 두 개의 회전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아, 국수 볶는 기계처럼요? 정확합니다. 국수 뽑는 기계의 롤러 두 개처럼요. 그 사이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무자비한 힘으로 빨아들이죠. 이 강력한 빨아들이는 힘의 위험을 정의한 곳이 바로 물림점, 니 포인트입니다. 빨아들이는 힘. 네, 그래서 정의도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 사이의 위험점이에요. 대표적인 예는 압연기의 롤러나 맞물려 돌아가는 기어들이죠. 아하. 그래서 공식은 물림점은 회전체 플러스 회전체 이꼴 롤러가 되는군요. 롤러 두 개는 서로 물고 뜯는다. 아주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이제 마지막 대결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접선 물림점과 회전 말림점이에요. 접선 물림점이라 접선이라는 단어에서 수학 시간이 떠오르는데요. 하하, 정확해요.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접선이잖아요. 네, 맞아요. 자전거 체인이 톱니바퀴에 감겨 들어가는 바로 그 지점을 떠올려 보세요. 아, 네네. 회전하는 풀리, 즉 원에 V벨트, 즉 직선이 착 감겨 들어가는 바로 그 지점. 거기가 바로 접선 물림점이에요. 옷이나 손가락이 그 지점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을 따로 정의한 거죠. 그렇군요. 키워드는 명확해요. 그림에서 벨트나 체인이 보이면 무조건 접선 물림점입니다. 벨트나 체인이 톱니바퀴에 감겨 들어가는 바로 그 지점. 알겠습니다. 그럼 회전 말림점은 뭔가요? 벨트나 체인도 없이 위험하다는 건가요? 오히려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죠? 이번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매끄러운 회전축 하나만 쌩쌩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겉보기엔 매끄러우니까 방심하기 쉽죠? 아, 하지만 작업복에 실오라기 하나, 머리카락 한 올만 스쳐도 순식간에 몸 전체가 말려 들어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와. 이 감기는 위험을 특별히 회전 말림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드릴의 회전축이나 선반의 긴 축처럼 긴 막대기가 홀로 회전하고 있다면 무조건 회전 말림점을 의심해야 합니다. 회전과 관련된 위험이 많은데 이런 위험한 회전부는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사실 근본적인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위험하면 덮어라. 이게 대원칙이에요. 덮어라. 네, 법규에서도 회전부에 덮개, 울, 즉 울타리죠. 그리고 슬리브, 건널다리를 설치하라고 명시하고 있죠. 여기서 슬리브는 긴 회전축 전체를 감싸는 원통형 덮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특히 축에 뭔가 튀어나와 있으면 옷이 더 잘 걸릴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 회전축에 튀어나온 키나 고정핀 같은 부품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돌출부는 옷이 걸리기에 최적의 장소죠. 그래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아예 법으로요. 네, 이런 부품은 반드시 축 표면 안으로 파묻는 무치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요. 만약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면 그 돌출부만이라도 별도의 작은 덮개를 씌워야 합니다. 아, 돌출용 그대로 사용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리밋 스위치네요. 이건 좀 다른 종류의 안전장치 같은데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위험한 곳에 닿지 않게 하는 장치였다면 리밋 스위치는 기계 자체가 선을 넘지 않게 막는 장치예요. 기계가 선을 넘지 않게요. 네, 예를 들어 크레인이 설계된 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넘어지겠죠? 그렇죠. 대형 사고가 나겠죠. 이처럼 기계가 자신의 한계, 즉 리미트를 넘어 과도하게 작동하려는 것을 막아주는 스위치가 바로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아, 기계의 폭주를 막는 장치군요. 그렇죠. 그래서 종류를 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방금 말한 크레인의 과부하 방지 장치, 크레인 고리를 너무 많이 감아 올려서 도르래에 부딪히는 걸 막는 건과 방지 장치, 네. 또 압력 탱크가 폭발하지 않도록 설정 압력이 되면 밸브를 열어주는 압력 제한 장치 같은 것들이 모두 리미트 스위치의 한 종류인 셈이죠. 아, 기계의 과도한 작동을 막는 모든 장치를 통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방호 장치에도 여러 갈래가 있네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니 방호 장치를 위험 장소에 따라 4가지로 분류했네요. 격, 위, 접접, 격리형, 위치 제한형, 접근 거부형, 접근 반응형. 이름만 들어서는 좀 어려운데요. 이것도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요. 어떤 아이디어죠? 위험한 곳에 사람이 못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4가지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첫째, 격리형. 가장 확실하죠? 그냥 위험한 기계 주변에 울타리를 쳐서 아예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그냥 막아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 위치 제한형. 이건 작업자의 손이 위치를 안전한 곳에 묶어두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으로 프레스에 양수 조작식 장치가 있죠. 아, 양손으로 버튼 누르는 거요? 맞습니다. 양손으로 동시에 버튼 2개를 눌러야만 기계가 움직이니까 손이 위험한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손을 강제로 안전한 곳에 두게 만드는 거군요. 그럼 접근 거부형은 뭔가요? 이건 더 적극적인 방식이에요. 손이 위험구역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막대기가 휙 튀어나와 손을 쳐내거나 손을 쳐내요? 네, 손 쳐내기식이라고 해요. 또는 손목에 묶인 줄을 당겨서 강제로 빼내는 방식, 이게 수인식이죠. 접근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접근 반응형, 가장 스마트한 방식인데요. 오. 손이 위험 구역에 들어오는 걸 레이저 센서 같은 걸로 감지해서 즉시 기계를 멈추는 방식이에요. 아, 프레스의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대표적이죠. 와, 점점 더 똑똑해지네요. 이번엔 위험원에 따른 분류도 있네요. 포지평과 감지형. 이건 또 어떻게 다른가요? 이건 위험의 원인 자체를 어떻게 다룰 거냐는 관점이에요. 먼저 포지평은 위험한 무언가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막는다는 뜻이에요. 튀어나가는 거요? 네. 예를 들어 둥근 톱으로 나무를 자르다 보면 나무 조각이 총알처럼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네, 위험하죠. 이걸 막아주는 반발 예방 장치가 바로 포지평이에요. 연삭기 숫돌이 깨졌을 때 파편이 튀는 걸 막는 덮개도 마찬가지고요. 아, 날아오는 걸 잡아주는 거군요. 그럼 감지형은요? 감지형은 기계 내부의 이상 상태를 감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상 상태요? 네, 앞에서 봤던 리미트 스위치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하죠. 과도한 압력, 과도한 무게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센서로 감지해서 기계를 멈추는 방식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아예 법적으로 방호 조치 없이는 사용 금지인 기계들이 있다고요? 네, 그만큼 사고 위험이 커서 국가가 특별 관리하는 기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한 이 안전장치 없이는 절대 쓰지 마라 라고 못 박은 거죠. 와, 이런 건 그냥 외우면 힘드니까 암기법을 쓰는 게 좋아요. 오, 안기법이요? 네,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포장된 공원에서 원예 금지. 포장된 공원에서 원예 금지. 재미있네요. 네, 포장기계. 그러니까 진공 포장기나 랩핑기 같은 거요. 포, 공기압축기, 원심기, 예초기, 금속절단기, 그리고 지게차. 아, 그렇게 되는군요. 이 6가지입니다. 이 기계들은 법에서 정한 방호장치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럼 그 법에서 정한 필수 방호 장치, 짝꿍들이 있겠네요. 물론이죠. 이게 바로 실기시험 단골 문제입니다. 하나씩 짝을 지어보죠. 네? 예초기와 금속절단기. 둘 다 날카로운 날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날 접촉 예방장치, 즉 덮개가 필수고요. 원심기는 회전체가 핵심이니까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가 필요합니다. 네. 공기압축기는 압력이 핵심이죠. 압력. 그래서 압력 방출장치, 안전밸브가 있어야 하고요. 지게차는 4가지나 되네요. 네, 지게차는 안전 사총사를 기억해야 해요. 위에서 짐이 떨어지는 걸 막는 지붕, 헤드가드, 헤드가드, 짐이 운전석으로 쏟아지는 걸 막는 등받이, 백레스트, 백레스트. 그리고 어둠 속의 필수품, 전조등, 후미등과 운전자의 생명줄, 안전벨트. 아, 사총사. 마지막으로 포장기계는 뚜껑, 즉 덮개를 열면 즉시 작동이 멈춰야 하는데 이걸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라고 불러요. 가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쉽게 말해 덮개잖아요. 이것도 종류가 있나요? 그럼요.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딱 하나, 연동가드라는 개념은 반드시 알아야 해요. 연동가드요? 네, 그냥 볼트로 조여놓은 고정가드, 작업에 따라 위치를 바꾸는 조정가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연동가드, 인터락이에요. 이건 아주 똑똑한 가드인데요. 작업자가 위험해서 덮개를 딱 여는 순간 기계가 그걸 감지하고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시스템이에요. 아, 세탁기 돌아가고 있을 때 문 열면 바로 멈추는 거랑 똑같은 원리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생활 속의 연동가드입니다. 가장 진보된 형태의 가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가드에 구멍을 낼 때 재료는 들어가야 하고 손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구멍 크기를 계산하는 공식까지 있다니 정말 철저하네요. 그럼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구멍이 너무 크면 손이 들어가 다치고 너무 작으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위험한 곳까지의 거리를 고려해서 안전한 구멍 크기를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공식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공식이 바로 Y는 6 플러스 0.15X입니다. Y는 6 플러스 0.15X.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기서 Y는 우리가 구하려는 구멍의 크기 밀리미터이고 X는 가드에서부터 실제 위험점까지의 거리 밀리미터예요. 네. 이 공식은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사람 손가락 끝부분 두께가 보통 6mm 정도 되니까 구멍 크기는 기본적으로 6mm에서 시작한다. 아, 6이 그래서 나왔군요. 그렇죠. 그리고 위험점까지의 거리, X가 멀어질수록, 즉 안전거리가 확보될수록 0.15만큼씩 구멍을 더 크게 해도 봐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오. 예를 들어 안전거리 X가 20mm라면
y는 6 플러스 0.15 곱하기 20 하면 9mm가 되죠. 네. 즉, 구멍은 9mm보다 작아야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 궁식이 훨씬 와닿네요. 이제는 기계의 강도와 관련된 안전율 개념으로 넘어가네요. 지금까지는 기계의 동작으로부터 사람을 지키는 법을 봤다면 이제는 기계 자체가 파괴되지 않게 하는 법을 볼 차례예요. 아, 기계 자체의 안전. 맞습니다. 모든 재료는 버틸 수 있는 힘의 한계, 즉 극한 강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설계를 할 때 딱 그 한계치에 맞춰서 만들면 작은 충격에도 바로 부서지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일부러 몇 배는 더 튼튼하게 여유를 주고 만드는데 그 여유의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게 바로 안전율입니다. 아, 얼마나 넉넉하게 만들었나를 보여주는 지표군요. 맞아요. 그래서 안전율 공식은 재료가 파괴되는 힘, 즉 극한 강도를 실제 사용하는 힘, 허용 응력으로 나눈 값이에요. 네. 예를 들어 어떤 밧줄이 100kg에서 끊어지는데 극한 강도, 실제로는 20kg짜리 집만 든다면 허용 응력, 안전율은 100 나누기 20, 즉 5가 되는 거죠. 5배나 여유가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5배나 안전하게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공식이 헷갈릴 땐 이것만 기억하세요. 안전율은 항상 1보다 커야 하니까 안전율은 위험한 큰 값, 안전한 작은 값입니다. 아, 큰 값을 작은 값으로 나눈다. 네. 위험한 놈, 극한 강도를 안전하게 허용 응력으로 나눈다. 그런데 어떤 힘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안전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요? 당연하죠.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 가장 큰 여유, 즉 가장 큰 안전율을 줘야겠죠. 네, 그게 합리적이네요. 그 순서가 바로 충격, 교번, 반복, 정화중 순이에요. 충격, 교번, 반복, 정화중. 네, 갑자기 꽝 하고 부딪히는 충격파 중에 가장 위험하니까 안전율을 제일 크게 잡고 그냥 가만히 누르고만 있는 정화중은 가장 예측 가능하니까 안전율을 좀 작게 잡아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위험도가 클수록 안전율도 커진다. 상식적인 이야기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개념입니다. fail safe. 이름 그대로 기계가 고장 나더라도 안전, safe는 지킨다는 철학이죠. 네, 이건 기계 안전 설계의 최고 경지라고 할 수 있어요. 기계가 고장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 어떻게 안전하게 고장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물이죠.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단계요. 첫째, fail passive, 가장 단순해요. 고장나면 그냥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냥 멈춘다. 둘째, fail active, 이건 고장나면 일단 경보를 시끄럽게 울려요. 그리고 잠시 동안은 안전한 상태로 작동을 유지합니다. 아, 자동차 주유 경고등 같은 거군요? 맞아요. 좁은 예입니다. 기름 없다고 바로 써버리는 게 아니라 경고등을 띄우고 주유소까지 갈 시간을 주잖아요. 아, 고장을 알려주면서 최소한의 조치는 가능하게 해주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은 뭔가요? 마지막, fail operational은 가장 높은 단계예요. 부품 하나가 고장나도 그걸 대체할 예비 시스템이 즉시 작동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계속 정상 운행하는 거예요. 와, 사소한 부품 고장 하나로 추락하면 안 되는 항공기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음 정비 때까지는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기계 안전의 기초가 되는 핵심 이론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 잘 정리되었는지 마지막으로 딱 4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프레스처럼 왕복 운동부와 고정부 사이에서 찐 누르는 위험점은 무엇일까요? 네, 협착점입니다. 납작해지는 이미지를 떠올리셨다면 완벽합니다. 둘째, 벨트나 체인 없이 매끄러운 회전축에 옷소매 등이 감겨 들어가는 위험점은요? 그렇죠, 회전 말림점입니다. 셋째, 회전축에 튀어나온 키나 핀 같은 돌출부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정답은 무치명으로 만들거나 그게 안 되면 덮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입니다. 안전율 공식에서 분자, 즉 위쪽에 올라가는 위험하고 큰 값은 무엇이었죠? 네, 재료가 파괴되는 힘, 극한 강도 또는 파괴 하중이었습니다. 오늘 복잡한 이론 이해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